자, 전국에 계신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맞추고 레이스 진행을 맡고 있는 임승진입니다. 자, 오늘 또 변함없이 양쪽의 두 분 전문위원 민태민, 김주원 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3월 14일 토요일 경마입니다. 화이트데이네요. 경마를 하시는 분들한테 화이트데이가 의미가 있는지 아무튼 뭐 그거는 좀 의문사항입니다만은 아무튼 오늘 같은 날은 경마에서 시원하게 한 거라 해서요. 그 화이트데이가 남자가 여자한테 주는 거죠? 사탕? 네. 하도 안 해봐서 헷갈리는데 아무튼 이런 날은 한 거라 하시면 집에 들어가셔서 사탕 선물도 한번 해보는 것도 뭐 괜찮을 것 같은 그런 화이트데이입니다. 자, 오늘 이 3월 지금 둘째 주죠. 둘째 주인데 마주에 패장배가 열립니다. 일요일 10경주에 구경주. 일요일 구경주인가요? 네네.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바꾼 것 같은데. 10개밖에 안 하니까. 일요일 구경주 때 국산 1군 오픈 경주 마주에 패장배가 열리는 그런 한 주가 되겠는데 이번 주도 예외 없이 지금 출전 두수가 좀 많아요. 구정 그 휴장의 여파가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뭐 그러면 그럴수록 저희들한테는 땡큐인 것 같아요. 최근에 뭐 폭발적인 적중을 하고 있고 또 더군다나 지금 저희 맞추고 레이스 방송을 하고 있는 이 맞추고 레이스 그 실전 배팅 팀에서요. 그 특별 문자를 운영하고 있죠. 그야말로 하루에 한두 경주 제대로 때려볼 수 있는 경주를 고르고 골라서 VVIP 특별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성적이 지난주에 폭발했습니다. 뭐 금요일 날 퀸트 하체의 화려한 남성 쌍복 한 10배짜리로 시원하게 한 방 또 보내드린 것 같고 일요일 날에는 소통시대의 슈퍼서프 구경주였죠. 그것도 복승식이 9.5배, 쌍승식이 16배짜리를 또 승부로 해서 또 보내드린 것 같고요. 또 토요일 날에는 뭐 배당 터졌던 10경주, 신재진이가 들어왔던 경주에서 또 저희 특별문자팀에서 또 특별문자를 전송하면서 쾌거를 읽어내고 있는데, 배팅할 경주를 고를 자신이 없다거나 아니면은 정말 한번 승부 한번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맞추고 레이스 특별 문자 이용하셔도 상당히 좀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서두를 마쳤고요. 저희 뭐 적중 내역은 방송 처음 화면에 싹 나가고 있으니까요. 적중 내역은 따로 자랑을 하지 않고 여러분께서 참고만 하시면서 3월 14일 토요일 경마 방송을 진행을 하겠는데, 김주원 의원이 중반부에 5경주와 6경주를 승부로 준비했습니다. 그 중에서 6경주를 메인으로. 예, 그렇습니다. 준비를 했고, 우리 민태민 의원이 후반부에 9경주, 11경주를 준비했는데, 9경주를 네. 메인 승부로 또 야심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저 임승진이는 오전장 3경주를 메인으로 준비했는데요. 초장부터 한번 때려 갈기하죠. 딱 걸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8경주 준메인으로 준비를 하면서 3월 14일 토요일 경마 방송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 들어가겠습니다. 1000m 6등급 경주입니다. 3세마 12마리가 나오는데 언뜻 지금 뭐 2강 1중 그 정도 세력 중에 나머지가 도전권으로 보여지는데 먼저 민태민 의원은 이번 경주를 어떻게 보는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강이라고 한다라면은 6번 썬플래시와 8번의 시가 에이스로 보여지는데 그 중에 좀 더 안정적인 복승식의 축은 6번 썬플래시가 좀 나아 보이네요. 지난번에 빠른 페이스 선입으로 따라가면서 1000m 거리 안정적인 선입력을 끌어냈고요. 또한 이번에 인디러너라는 외산마피라고 외주로 병합 조교를 했는데요. 직전 대비해서 오히려 뛰려는 투지라든가 탄력이 좀 더 좋아진 느낌이라서 유승환 기수의 6번 썬플래시를 안정적인 축마로 민태민이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민태민 의원은 6번마 썬플래시를 추천해 주셨는데 이게 데뷔전 때 바람만 잡고 늦바라고 뒤에서 놀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직전에 쐈는데 나우에 붙여서 뭐 깜빡이 한 방 뭐 시원하게 적중을 했죠 당시에도. 예.
깜빡이 적중했던 마필이 더 좋아졌다. 6번마 썬플래시 우리 민태민 의원이 추천을 해주셨고, 자 김주원 의원. 예, 그 상대적으로 꼽히는 8번마 시가에이스도 이번에 말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 공백 이후 주행 재검을 받고 직전 경주에는 일단 선행을 받긴 했습니다만 역시 이 공백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실전 감각이 좀 무뎌졌다라는 게 이 결정적인 패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세영 기수가 직접 훈련도 도맡아 했고요. 일단 뭐 직전 이상으로 마필 컨디션이나 상태가 확실하게 오름세에 있는 모습이라 이번에는 선행을 받고 4코너까지 특별하게 압박을 가할 마필도 없는 편성입니다. 그래서 뭐 수월한 단독 선행 조건이라면 시가 에이스의 1000m 버티기는 무난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또 김지원 의원은 8번마 시가 에이스를 추천해 주셨는데 이게 그 주행 중에 바깥으로 삐지는 것 때문에 재검을 받고 나왔었죠 지난번에. 네. 지난번에 문세희가 그 밖으로 삐지는 악벽 잡는 데만 사실상 주력을 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두 번째 기승이고 또 거리도 줄였고 또 타보고 나서도 뭐 악벽에 대한 게 전혀 보이지 않더라. 뭐 상당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던 게 바로 8번마 시가 에이스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두 번째 기승인 만큼 용서가 없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결국에는 지금 6번, 8번, 8번, 6번 깜빡이 막권이다 이건데 저 역시도 뭐 당연히 유력하다고 보는데요. 최고의 복병마, 저는 뭐 복병마 한 마리 쪽을 짚어 드릴 텐데요. 그게 바로 9번마 켄터키 코드입니다. 7전 2번을 치르면서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힘이 덜 찼고 전혀 마음도 없었던 게 실전 2번의 경주였었는데 와중에 보였던 순발력만큼은 분명히 있다. 그리고 힘만 차면 역할을 해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마필이 9번 켄터키 코드인데 이번에는 뭐 조교 내용도 내용이지만 기목성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과천 바닥에 최고의 기술자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게 김옥성 기수입니다. 진짜 뭐 엄청난 기술술 또 악병마 조교하는데 일각이 있는 기수 아닙니까? 김옥성 기수가 돌아와서 지금 여기 나왔는데 뭐 그냥 겐또로 그냥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39조에서도 지금부터는 우리 거 무시하지 마라라는 승부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최고의 복병 쪽으로 해서 9번 켄터키 코드를 짚어드리면서 1경주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경주입니다. 1200m입니다. 6등급 경주 모두 12마리인데요. 자, 이번 경주는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재밌게 보는 경주입니다. 제가 다음 3경주를 메인 승부로 준비했는데 메인 승부 전에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돈을 좀 제대로 만들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팍 꽂혀요. 그러한 경주인데 자, 그러한 경주를 과연 우리 김주원 의원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먼저 김주원 의원의 시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 4번막 고려사랑을 이번에는 좀 관심 있게 보고 싶습니다. 주행 악벽이 있는 말이라 데뷔 전에도 일단 마방에서 내용은 세게 나왔는데 또 저 역시도 세게 봤었던 말인데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지막까지 좀 고민을 했어요. 결국 편성이 약해서 인정을 하면서 가까스로 5.5배 좀 높은 깜빡이를 고려사랑이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연거푸 2번 다 잘라냈는데 일단 경주 조건도 안 맞았고 무엇보다 훈련 이행 과정이 하나도 안 좋더라고요. 제 주행 악벽을 순치하는 데 주력을 하면서 제 말을 서서히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이라 당장 때리기보다는 완성도를 올려놓고 때리겠구나라는 느낌이 지냈었고 이번에는 한성열 기수가 이제 직전 경주 한번 기승을 하면서 손발을 맞춰봤기 때문에 이마필의 장단점을 확실하게 파악을 한 것 같아요. 마무리 훈련 때에도 그러한 부분을 잘 캐치해서 확실하게 좀 완성도를 끌어올려놓고 나오는 모습이라 이번에 안쪽 게이트 이점에 일단 주행 악벽도 어느 정도 순치돼 가는 모습이라면 정면 승부만 해준다라면 고려사랑이 여기서는 충분히 인기마 값어치를 해낼 수 있는 마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 뭐 예리한 또 김주원의 시각 4번 고려사랑. 지난번에 배당판에 나 없어요. 네. 써졌단 말입니다. 역시나 실전에서도 게이트가 조건이 불리하다 보니까 임승진이 표현으로는 그냥 얼레벌레 레이스를 끝내고 말았는데 이번에는 한성렬이가 갈더라. 인코스 내려왔더라. 좋습니다. 4번 고려사랑을 김주원의 관심마로 추천을 해드렸고 자, 민태민요. 임승진 의원이 이거를 뭐 개인적으로 승부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서두에 저도 이번 경주는 한번 승부로 붙어보고 싶은 경주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난번에 우리가 한구라를 했던 키네틱이 일단 나옵니다. 이번엔 안고가 좀 빠졌어요. 물론 경주 조건이라든가 말의 컨디션은 여전히 나무랄 데가 없어서 세게는 보는데요. 여기 제가 노리고 있는 마필, 복병마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9번마 서승훈 기수의 캐세드라는 마필이에요. 직전 데뷔전 때도 오피서와 이 모마 아라비안 주어를 설명해 드리면서 뭐 올드팬이라면 아시겠지만 예전 44조 장두천 나방에 있던 그 아라비안 주얼이라는 폭발력 있는 스피드를 가진 고말의 자마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모개 쪽의 스피드를 우성으로 타고나다 보니까 그 모마와 똑같은 모색을 청햇빛을 갖고 있는 회색 빛깔의 마필인데 직전 주행검사라든가 데뷔전 때는 그러한 스피드를 힘이 덜 차다 보니까 못 끌어냈어요. 이번에 훈련은 의도적으로 약하게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근성이라든가 순간에 좀 버티고자 하는, 앞에 나가서 버티고자 하는 패턴을 잘 만들어놨고 더불어 발주 연습까지도 깔끔하게 나왔던 그런 모습이라서 자, 9번 캐세드가 앞에 가더라도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번이 아니라도 다음에도 무조건 앞에 쏘는 건데 저는 남들보다 한 발 빠르게 이번부터 한번 캐세드를 노려볼 생각입니다. 네. 우리 민태민위원은 9번마 캐세드를 관심마로 추천해 주셨는데 이미 주행검사 때 주행 자세라든가 또 채찍에 대한 반응도라든가 앞으로 분명히 역할을 해줄 수 있겠다라고 보여준 마필이고 데뷔전 때는 뭔가 좀 어설펐습니다. 정재현이가 타면서 좀 어설펐던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는 데뷔 두 번째고 또 서승훈이 등짝이고 9번 캐세드를 관심마로 민태민 의원이 정확하게 짚어주셨고 역시 제가 그러니까 승부로 들어가고자 하는 이유가 나왔네요 벌써 4번 9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인기마들이요 나머지 인기마들인 5번 그리핀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지금 상태가 좀 덜덜합니다. 5번마 그리핀도 여기서 무조건 팔려줄 수 있는 인기도의 한쪽 축을 담당해 줄 수 있는 말인데 이런 애들이 팔려준다면 땡큐인 것 같아요. 땡큐인 것 같고 양쪽의 전문위원이 짚어주셨던 4번 고려사랑과 9번 캐세드 당연히 관심법이 되겠고 역시 아까 민태민 의원이 잘 짚어주셨어요. 12번마 키네틱은 지난번에 역시 저 역시도 승부로 때려잡았던 말인데 정말 발걸하기 힘들어가더라고요. 왜냐하면 말 자체가 워낙에 흙에 대한 거부감이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스타트하면 뒤로 빠져버리는 게 일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어떻게 보면은 좀 천운이 따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었고 이번에는 페이스가 전보다 빨라지기 때문에 물론 전혀 안 될 말은 아닙니다만 직전 정도의 예상가는 떨어져 있다라는 민태민 의원의 설명도 정확한 평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이 경주 4번 고려사랑, 9번 캐세드 저희 맞추고 방송에 관심마로 해서 추천드리면서 이 경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1300m입니다. 6등급 경주 출전하는데요. 자, 이번 경주는 임승진이가 준비한 토요경마의 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앞선 이 경주도 메리트 있게 붙어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경주에 성공이 됐다면 3경주의 메인급으로 해서 먹은 거 다 때려박는 그런 승부로 한번 개인적으로 들어가고 싶은데요. 일단은 5번마 모두 뒤에라는 신의 잠재력을 갖춘 아직 보여주지 않았지만 잠재력을 갖춘 32조의 신의 기대주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행검사 때 상당한 기본기를 보였던 마필입니다. 근데 실전에서 두 번 모두 신마 승부가 좀 짜죠. 32조가 그런 집답게 능력을 베스트로 끌어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이번에는 용서가 없을 것 같아요. 목요일 마무리 때 발주에서까지 딱 끊어보면서 승부에 대한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5번마 모두 뒤에가 글쎄 당연히 얼마만큼 팔려줄지는 의문스럽습니다만 이번에는 인기마로 돌아올 것 같긴 한데 이번에는 모두 뒤에를 놓고 치는 승부예요. 놓고 치는 승부고 후차권에 그야말로 끝장의 마필이 있습니다. 내용 만땅의 하나짜리 실전 각굿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능력을 숨기고 있는 말을 각굿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각굿이 말이 한 마리 두 마리가 있습니다. 두 마리. 그렇기 때문에 이번 3경주는
뭐 제가 축은 오픈을 했어요. 5번만 모두 뒤에다. 이번에는 승부 타이밍을 제대로 맞고 있다. 5번 모두 뒤에를 축으로 가는데 어설픈 인기바들을 잘라내면서 노림수 가꾸시 쪽으로 해서 제대로 된 갬블 방송 메인 승부답게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 사경주입니다. 1206등급 경주입니다. 3세 이상 마 모두 12마리가 출전하는데, 자, 이번 경주는, 능력이 좀 덜덜한 애들 간에 한판 다툼이 될 것 같은데, 김주원 의원은 이번 경주를 어떻게 보는지 먼저 김주원 의원의 시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마 뭐 최고 인기마가 최외곽에 있는 12번마 오네어가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뭐 오네어는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고요. 안쪽에 있는 4번마 선봉영웅을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선두권 자체가 상당히 부실한 경주죠. 6번마 플라이 챔프나 8번마 애프터 포먼스, 이 뒷심이 다소 실전에서 부족했던 마필들이 선두권을 형성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 선봉영웅이 이제부터는 확실하게 이제 능력 발휘를 할 타이밍이 된 것 같아요. 특히나 금주에 일요일에는 예언이라는 마필과 병화까지 때려내면서 모자란 부분을 차곡차곡 보완하는 모습까지 포착이 됐는데, 일단 뭐 전반적으로 훈련 성과도 데뷔 이래 가장 좋았다라는 판단이고, 경주 조건도 뭐 오네어가 들어올 정도로 만만한 구미에 출전을 했다라면 요번부터는 선봉영웅의 입상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경주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주원 의원은 4번마 선봉영웅 전도경으로 바뀌었어요. 네. 4번 선봉영웅을 관심마로, 사경주 관심마로 추천을 해주셨고, 자, 민태민 의원. 지금 오네어는 저는 현장에서 바치기나 할 정도예요. 지금 상태가 이번에 분명히 전보다 못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김주원 의원이 얘기했던 4번 선봉영웅이 이번 경주에 가장 나은 말로 보입니다. 뭐 김주원 의원이 이 길을 미리 잘 해놨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설명드릴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종합제 아예 백판짜리 한 마리를 여러분께 권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 말이 발주기 내에서 좀 멍 때리고 있었어요. 주립불량기가 좀 있어서 매번 늦발주 이후에 경주 자체를 포기를 해버렸던 모습이었는데, 이번에 외주로 습보를 나가는데 말의 느낌이 좋습니다. 이 뒷다리 파워가 확실하게 실리면서 제가 봤을 때 이 말은 다 뛰었다고 봤는데 뭔가에 한 번의 변화가 왔어요. 그래서 어떤 편성을 만날지 내심 좀 궁금했는데, 뭐 이렇게 허접한 편성을 만났다면은 꼭 보셔야 됩니다. 바로 7번마 아트 스포트예요. 퍼펙트 비전의 자만데 스피드가 무조건 있는 말입니다. 이게 한때 그래도 박시천 기수, 기승술이 모자란 박시천 기수가 타면서도 입상을 끌어낼 정도로 기본적으로 예전 능력을 제가 좀 높게 봤던 말인데, 한동안 지금 계속 잠수죠. 잠수를 타고 있는데, 그 두 번의 경주 말고 최근 뛰었던 1월 3일 경주만 봐도 뭐 이 레이스에서 안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도솔봉, 더존코코, 로얄제이, 영천수. 여기 나오면 제가 봤을 때는 다들 머리급으로 놓고 갈 수 있는 말들이라서, 이 아트 스퍼트, 김기배 기수나 뭐 신대종 기수, 뭐 최근 들어와서 똥말잡이로 제가 거의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기수들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이 중요한 거예요. 아트 스퍼트는 이번에 분명히 좋아졌습니다. 네, 7번마 아트 스퍼트. 예전에 박시천이가 한번 끌고 들어온 이후로 그 왼쪽 앞다리 쪽이 좀 안 좋아졌었습니다. 그대로 계속해서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데, 요번에는 민태민이 눈에는 분명히 좋아졌다, 걸렸다. 7번 아트 스퍼트 추천해 주셨고, 자, 저 역시도 복병 쪽을 지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12번마 오네어에 대해서는 민태민 의원이 잘 짚어주셨습니다. 저도 그 생각에 동의를 해요. 결코 센 말도 아니고, 또 여전히 골막을 다루고 살면서 베스트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또 이거 허접한 편성이지만 지금 최외곽으로 밀려버렸고, 이래저래 뭐 지금 보나마나 열돌 오네어가 대가리 팔릴 편성이에요. 거의 올대가리 팔리면 대가리 팔릴 편성인데,
저 역시도 민태민 위원의 생각에 가까이 한 표를 던져놓고요. 저는 경마장 속설에 그런 말이 있죠. 똥말 편성에서는 앞에 간 놈이 장땡이다. 지금 7번마 아트스포트가 앞에를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원단 더 빠른 말을 저는 노리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6번마 플라이 챔프예요. 19번을 뛰면서 한 번도 입상하지 못한 별 볼 일 없는 말인 건 맞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한 번도 제대로 편안한 선행을 가본 적이 없어요. 최근에 사회전적만 보더라도 한 번은 선행을 나섰다가 느닷없는 말한테 경합을 당하면서 무너져 버렸고 그 뒤로는 더 빠른 말을 만나면서 선행에 성공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자, 요번에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완전한 덜덜한 편성입니다. 완전히 덜덜한 편성에 6번마 플라이 챔프가 선행 찬스를 맞이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6번 플라이 챔프 경주 거리도 줄었겠다. 선행 찬스겠다. 서두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똥말 편성에서는 앞장 까는 놈이 장땡인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6번마 플라이 챔프를 임승진이 관심마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경주입니다. 1000m고요. 혼합 4등급 경주입니다. 12마리인데 자, 이번 오경주는 우리 김주원 위원의 중매인 승부처로 준비가 됐습니다. 외산 시내마들이 좀 낀겨 있는데 아마도 이 데뷔전을 치르는 신마들 분석이 제대로 끝난 것 같은 김주원이가 제대로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자, 그 전에 우리 민태민 의원은 이번 경주를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원 의원이 어떤 말을 갖고 또 승부를 할지 사뭇 궁금해지는 경주입니다. 신마들이 좀 특이한 게 혈통상 스피드가 있고 조기에 완성될 수 있는 말들은 주행검사가 덜덜하고 훈련이 좀 별로고 반대로 만기 완성형의 스피드가 좀 떨어지는 말들이 오히려 주행검사가 좋고 훈련도 괜찮고 이래서 저는 이 신마들보다는 기존의 말 그것도 제가 이제 최근에 한 번도 추천드리지 않았어요. 이 말의 습성 자체가 고개가 높고 앞다리가 높기 때문에 그 제풀에 지쳐서 장거리에서 좀 고전을 했는데 저는 5번 송재철 기수의 수성 BT를 이번 경주는 꼭 봐야 될 말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딱 걸렸네요. 왜냐하면 전적지가 지금 4회 전적이 크게 나오고 보통 뒤에 한 3회 전적 정도가 조그맣게 나오는데 전적에 가려져 있습니다. 이 말이 1000m를 뛸 때 그때 당시에 김동수가 탔던 걸로 기억하는데 시종 1000m를 외곽 선입으로 선회하면서도 여유있게 우승을 거뒀던 게 수성 BT입니다. 이번에 의외로 훈련을 왜 이렇게 열심히 하나 했더니 여기 1000m에 나오려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정말 열심히 잘 만들어놨고 거기다 이제 그것도 불안해서 송재철 기수 감량 2점까지 지금 갖고 나왔다면은 국산 마필 수성 BT가 이번에는 글쎄요 가서 깨질지언정 열심히 탈 수 있는 말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민태민 의원은 5번마 수성 BT 국산마 송재철이로 교체하고 나온 그리고 거리를 1000m로 줄이고 나온 5번 수성 BT의 선두권 버티기를 지목해 주셨고 저는 3번마 절묘한 선택입니다. 지난 2월 15일 날 제가 당시 퀸즈 챔피언의 절묘한 선택 한 방 때리고 반주력 막권이 받친다면은 블랙레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걔네들이 3복승 3마리가 들어오면서 3복승을 잡았던 기억이 나는데 당시에도 너무 아쉬웠죠. 사실 블랙레오가 들어오면서 3복승을 잡으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제가 주력 한 방으로 들어갔던 게 이 절묘한 선택이었는데 당시 10번 외곽 게이트에서 전개 분리가 살짝 있었습니다. 그 아쉬움이 남았던 게 3번 절묘한 선택이고 이번에는 메인코스 들어왔고 문세현이가 준비 빵빵 해놨습니다. 제대로 된 조교다 할 정도로 준비를 하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실수가 없을 강축이 아닌가 해서 저는 3번마 절묘한 선택을 관심마로 추천을 드리고요. 자, 이번 오경주를 중매인 승부로 준비한 김주원 위원의 내용과 승부의 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큰 배당을 노리는 승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승부 보시기 딱 좋은 배당이 나와줄 것 같아요. 8, 9배짜리. 그 한방 막건에 강하게 한번 승부를 던져볼 그럴 생각을 가지고 이번 경주를 준비를 했고요. 일단 두 분 의원이 말씀하신 말 중에 놓고 때리는 대가리가 있습니다. 믿고 가는 축이 두 분 의원이 말씀하신 말 중에 한 말이에요. 하지만 거기에 붙여 때리는 말은
두 분 위원이 말씀하신 말 중에 없습니다. 당일 아마 믿어 못 믿어로 팔릴 수 있는 다소 좀 어설픈 인기마기 때문에 배당이 기대 이상으로 좀 높게 나와줄 것 같은데요. 자, 이마필은 여기서 향후 잠재 능력으로 봤을 때는 상대들을 압도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말이 맞습니다. 이번 훈련 때에도 이제는 뭐가 부족한지 마방에서 정확히 진단을 해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훈련을 해놨기 때문에 확실하게 실전 변화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여차하면은 충분히 이 쌍시까지도 누려볼 수 있을 만큼의 폭발력이 이번 경기에 터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금화필 쪽에 포인트를 잡아서 승부수를 던질 작정입니다. 자, 어쨌든 뭐 큰 배당은 아닙니다만 8, 9배짜리 한방막권에 집중을 하면서 일단 5경주 때 좀 짭짤한 중배당으로 한구라 하고 6경주에 쐐기를 박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주원 의원의 승부는 3번마 절묘한 선택과 5번마 수성 비트 중에 복승식의 축은 있다. 네. 네, 노림수는 얘네들 둘 중에 한 마리를 축으로 가는데 얘네들을 이겨버릴 수도 있는 쌍승식도 노려보고 또 복승식권에서는 한 8, 9배 정도의 짭짤한 배당까지 아울러서 한번 노려보는 준메인 승부로 준비를 했다고 하니까요.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1200m입니다. 5등급 경주 모두 13마리가 출전하고 있는데 자, 이번 6경주는 방금 5경주, 앞선 5경주를 중메인 승부로 준비를 했던 우리 김주원 위원의 연타 승부이자 메인 승부입니다. 연타 승부의 자신감, 뭐 딱 걸린 느낌인 것 같아요. 5경주 때리고 6경주 엎어치는 승부가 메인이다면은 딱 걸린 느낌인 것 같은데, 자, 그 승부의 변을 바로 우리 김주원 위원의 입을 통해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경주에 먹은 자금을 정말 아낌없이 이번 6경주에 엎어 쳐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한구라가 완성이 될 것 같고요. 저 역시도 5경주에 배팅해서 먹은 자금 이번 6경주에 싹 털어 넣을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는 막건이 있기 때문인데 일단 당일 어설프게 팔릴 수 있는 불안한 인기마 몇 두를 잘라내고 딱 2방이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경주입니다. 그 불안한 인기마 중에 뭐 공개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뭐 8번마 포에버 마운틴을 비롯해서 액면이 좋아서 팔리는 이번 경주 안 되는 불안한 인기마가 당일 배당판에 바람을 심하게 잡을 수 있는 레이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쳐낼 것 다 쳐내고 나면은 남는 거는 강축에 꼬릿말 딱 2마리가 남고요. 그 중에서도 한방막건에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속된 말로 뭐 그 받친 게 들어와도요. 엎어치는 승부라 무조건 한구라가 되고요. 주력 막건이 성공이 되면 여기서 토요경마 사망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5경주에 이어서 이번 6경주까지 여러분들 좀 독한 마음 드시고 작심해서 엎어치는 걸로 해서 오늘 토요경마 일찍 상황 내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세게 보는 말은 뭐예요? 네, 인기마 8번 안 보여요. 8번. 8번 안 본다고요? 네. 아, 불안한 인기마다? 네. 아. 8번을 비롯해서 많네요. 너무 많네요. 불안한 인기. 8번 마 포에버 마운틴을 비롯해서 불안한 인기마가 천지박가리로 깔려있다는 게 승부의 포인트네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5경주 준메인에 이어서 6경주 메인으로 준비한 우리 김주원 위원의 연타 적중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1300m 5등급 경주입니다. 11마리입니다. 자, 이번 7경주는 좀 향후에 좀 띄워줄 수 있는 애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춘 애들 간의 인기마 접전 같은데 민태민 의원은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인기마의 접전이라기보다 1강에 찍어먹는 경주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상 인기마 쪽에서 결정이 되는. 그렇죠. 네. 햇빛날을 놓고 이제 배당판의 흐름도 3번 천하제일부터 5번 포커스 그리고 11 대왕신까지가 인기마일 겁니다. 인기마일 건데 제가 1견 봤을 때는 사실 좀 불안감이 있긴 해요. 하지만 이 말이 제가 봤을 때는 이 고질적으로 단점이 있음에도 최근에 지금 잘 뛰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배당의 메리트상 얘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좀 덜 팔릴 것 같아요. 그 되는 말 중에서.
그래서 후착으로 제가 민트민이 추천드리는 게 5번 포커스라는 말입니다. 포커스. 지난번에 함께 뛰었던 천하제일하고 뭐 대왕신 말 잘 만들어놨죠. 문세영 기수, 이상혁 기수 잘 만들어놨는데 어쨌거나 지난번에 일단 햇빛나한테 졌던 건 사실이고요. 이 포커스의 치명적인 단점은 뒷다리가요. 여러분께서 이거 정면 화면이 가끔 보이는데 훈련 때라든가 실전에서 보면 정면 화면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뒷다리를 이렇게 쫙 벌리고 뜁니다. 그 때문에 뒷다리에 힘이 덜 들어가는 상황에서도 지금 기본기를 꾸준하게 지금 2연속 입상을 끌어내고 있는데 글쎄요. 뛰어왔던 편성 자체도 그다지 약한 편성이 아니었고 뛰는 내용 자체도 뭐 편하게 자리 잡고 탄 게 아니라 시종 힘을 쓰고도 능력을 끌어냈던 말이라서 5번 포커스 문세영, 이상혁 기수보다 못한 안효리 기수지만 말은 제가 봤을 때 좀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7번만 포커스. 5번입니다. 5번만 예. 포커스. 뒷다리를 좀 벌리고 뛰는 습성이 있는 말인데, 그 교정이 됐다? 아니요. 그런 모습 속에서는 그런 모습 뛰니까, 속에서 예. 힘이 있더라? 그렇죠. 예. 5번 포커스. 개인적으로는 늘어난 거리는 분명히 플러스 요인이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민태민이는 포커스를 관심바로 지목을 해주셨고, 자 민주원 이름이 뭐냐? 예. 김주원입니다. 김주원 의원. 예. 네. 자, 이 2월 15일 날 134착을 했던 세 마리가 다시 맞붙었기 때문에 배당판도 그 세 마리 위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1착을 왔던 햇빛나가 인기 1위고 3착을 왔던 대양신이 대끼리, 천하제일이 이제 준대끼리 갈 것 같은데 저마다 다 불안감이 있습니다. 4번만 햇빛나는 제가 1200까지는 대장이다. 하지만 자구보 일변이라 1300, 1400부터는 편성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편성은 잘 만났고요. 하지만 자구보 일변이라 늘어난 거리가 어떻게 작용될지 이게 다소 좀 물음표가 달리는 상황이고 천하제일과 대양신은 다시 뛰면 순위가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직전에는 스퍼 타이밍 차이로 대양신이 고른 주폭 속에서 이긴 그런 결과였기 때문에 이번에 안쪽 게이트로 천하제일이 들어왔더라면 순위가 또 뒤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 가정을 좀 세워봤을 때 그나마 노려볼 만한 말이 큰 능력은 아니긴 합니다만 3번만 천하제일이 그나마 8일 3마리 중에는 좀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뭐 이 훈련 때에도 말이 탄력 있게 나가는 모습도 아니고 반응에 나서 둔감한 모습도 보이고 이래저래 불안감이 있긴 합니다만 나머지 마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문세영 기수의 기승발 그리고 이번에 안쪽 게이트로 내려왔다는 정계 이점까지 감안해 보면 저는 복승식 한 자리는 천하제일이 이번엔 충분히 욕심내볼 만한 편성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주원 의원은 3번만 천하제일을 관심만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경주가 제가 할 얘기가 진짜 많아요. 저도 많아요. 할 얘기가 진짜 많은데 일단은 뭐 제가 두 분 의원이 추천했던 말에 대해서 장단점을 약간만 부연 설명해 드리자면 5번 포커스는 지금 말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장추열 기수가 조교를 전담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안효리를 태어났는데 계약 기수들이 7마리 기승 제한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장추열이가 조교를 하다가 굳이 얘를 안 타고 나머지 7마리를 채웠다는 점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 같고요. 3번 천하제일 같은 경우에는 채찍을 대면은 안 뛴다고 그래요, 대략. 채찍을 대면 안 뛰고 그냥 말머리를 몰아주는 그런 스타일로 몰아가야 된다라는 게 또 기승하기 까다로운 점인데, 자 그러한 점은 일단은 제가 참고적으로 덧붙여서 뭐 이게 뭐 좋다 안 좋다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 상황을 제가 언급을 드리는 거고 4번 햇빛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센 말 같아요. 마음 먹으면 선행도 갈 수 있는데 앞으로 그 길게 내다보기 위해서 최근에 따라가는 작전을 구사하고 있죠. 근데 이번에는 뭐 그냥 내친 김에 그냥 5등급 이번 경주 2등 하든 1등 하든 5군을 졸업하게 되니까 그냥 앞에까지 가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게 이번 7경주고 저는 11번마 대왕신의 어떤 그 늘어난 거리 1300으로 경주 거리가 조금 늘어났다는 점에 대해서 플러스 점수를 주면서 7경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1204등급 경주입니다. 모두 12마리가 출전하는데요. 자, 이번 8경주는 임승진이가 준메인 승부로 준비했습니다. 복승, 쌍승, 복승, 그리고 3복승까지 배당판에 나와 있는 모든 배당을 올로 한번 겨냥하는 그런 준메인 승부로 준비했는데, 그 승부에 대한 이유와 변은 양쪽 전문위원들의 시각을 먼저 들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민태민요. 저는 직전에 이어서 직전 방송 때도 이 말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유승환 기수의 7번 더블 럭키입니다. 직전에 싸워왔던 상간마마와 선봉, 상당히 센 편성입니다. 센 편성이고 그만큼 레이스가 상당히 타이트하게 흘러갔던 레이스입니다. 그때 안쪽에서 흙도 한번 맞아봤고 또 4코너를 돌면서 이 말이 쭉 뻗어나왔어요. 쭉 뻗어나왔는데 그때 상간마마가 또 한 번 힘을 쓰면서 거리가 벌어지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좀 기세가 꺾였다고 할까요? 근성 자체가 조금 부족한 상황에서 외곽에서 편하게 날라왔던 선봉한테 라스트에 따여버린 건데, 자, 뭐 선행 가도 되고요. 따라가도 되는 말입니다. 컨디션도 지금 계속해서 상향 곡선, 좋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7번 더블 럭키는 2등 안에 좀 안정적으로 올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더블 럭키라고 하셨는데 더블 럭키입니다. 네, 7번 더블 럭키. 더블 럭키예요. 이 더블 럭키에 대해서는 제가 민태민이의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걸 이 방송 끝난 뒤에 경주 때요, 민태민이라고 잠깐 언급을 했는데, 민태민이는 따라가도 된다, 이번에는. 따라가도 경쟁력을 보일 수 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따라가면 좀 어렵지 않을까, 서로 좀 의견이 상반됐었는데, 뛰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흙 안쪽에서 흙 무수히 맞고 따라오는, 이 밤에 안쪽에서 따라오는데, 야, 민태민이가 제대로 봤구나. 그러니까 조교 때 변화된 모습을 본 거죠. 그 7번 더블 럭키를 관심바로 추천해 주셨고, 김주원이요.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7번마 더블 럭키를 저도 세게 보는 경주가 되겠고요. 이미 앞서 설명이 다 나왔기 때문에 부연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주원 의원도 7번마 더블 럭키에 대한 변화 가능성, 관심권에 1순위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번 8경주를 이제 임승진이가 준메인으로 정했는데, 당연히 7번 더블 럭키 좋죠. 이번에는 뭐 앞장까지 까버릴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좋습니다. 저 역시 인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 배당판에 나와 있는 모든 배당, 단승식과 연승식 빼고요, 쌍승, 복승, 삼복승, 이 세 가지를 올로 한번 겨냥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7번 더블 럭키는 당연히 관심권 마필이고, 일단은 복승권 마필은 제가 오픈을 해드릴게요. 바로 11번만 팍스라입니다. 최근에 26조를 보면은 말다운 말이 전혀 없습니다. 유일하게 26조의 희망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게 11번만 팍스라이고, 앞말임에도 불구하고 말이 은근히 근성을 보이더라고요. 상당한 근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승군전에서도 비록 마리아고에 이은 3마신차 2착이지만 상당한 근성을 보였던 게 에라나 팍스라입니다. 이번에 문세영 안장이고, 마방의 희망입니다. 26조의 희망. 문세영이 태워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돈 벌어야 된다 해서 문세영 카드를 꺼내 들고 나왔는데, 자, 복승식은 일단은 7번, 11번 한 방입니다. 근데 이게 영양가가 없죠. 큰 배당이 아닐 겁니다. 자, 임승진이가 여기 준메인으로 정한 포인트는 바로 얘네들과 아울러서 3등이든 2등이든 아무튼 3복승권에 한번 꽂아낼 노림수 말이 딱 걸렸다는 겁니다. 자, 그동안에는 제가 조건 분리, 상태 분리, 의욕 저하로 인해서 한 번도 언급 드리지 않았던 마필입니다. 이번에는 경주 조건 자체가 그 노림수 말, 그 아나짜리 편이고, 말 상태와 더불어서 마방의 승부 의지까지도 이번에야말로 해볼 만하다. 아주 강력한 의욕까지 제가 의사까지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는 만큼, 노림수 말, 아니 관심마 7번, 11번에 이은 준승부의 포인트인 말, 그 말을 갖고 그 말을까지 합쳐서 쌍승, 복승, 삼복승까지 올라먹는 준메인 승부로 팬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경주입니다. 1300m고요. 4등급 핸디캡 9마리인데, 자, 이번 구경주는 우리 민태민연의 메인 승부입니다. 좀 아사무사한 그런 말들이 지금 몇 마리가 딱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내용으로, 어떠한 판단으로 이번 경주를 메인으로 들어가는지 민태민연의 입을 통해서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선 임승진 위원하고 김주원 위원 승부처가 이제 다 지나고 뒷부분 9, 11, 민태민이 이제 마무리를 토요일날 잘 지어야 될 상황인데, 자, 메인 승부지만 또 여러분께 팁을 드릴 건 드려야죠. 제가 세게 보는 배팅의 퉁마, 그리고 불안하게 보는 불안한 인기마 하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건데, 저는 이번에 4번 제루엘준을 묻지마 대가리로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제가 예상을 할 때마다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앞다리가 높고 고개가 높기 때문에 초반에 몰아버리면은 말이 뒤가 없어요. 그래서 붙들고 한 발을 써야 되는 마필인데, 일단은 적임 기수 박태종 기수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못 뛴 이유는 1월 4일날 같은 경우에는 소로름이 이끌었던 빠른 페이스입니다. 그때 무쇠라는 말도 있었고 레이스가 무지하게 빨랐어요. 다이아골도 있었죠. 직전에도 삼간마마가 레이스를 미친 듯이 이끌다 보니까 힘을 곧게 안배했는데 이게 경주가 끝나버린 거예요. 이미 앞에서 끝나버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에 갈 말 여러분 찾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만큼 페이스가 느려요. 이 제루엘준이 힘 안배를 하고 따라가기에 적절한 편성을 만났고, 더불어 훈련 때도 박태종 기수가 말을 끝내주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4번 제루엘준은 온다라는 확신을 여러분께 지금 좀 드리도록 하겠고, 자, 불안한 인기마. 저는 팔리거나 말거나 무조건 빼고 사는 게 외곽의 9번 마리아고입니다. 믿음을 가졌을 때는 금에듬에 실망을 하고, 또 엉뚱할 때 지난번 같이 능력을 발휘하는 전형적인 앞말 특유의 기복마인데, 마체가 얇아요. 440을 간 넘어가는 말인데 지금 핸디캡 경주에서 57까지 부담이 올라갔고 상태가 전망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고는 완전히 한번 걷어내고 4번 제루엘준에 붙여서 조건이 좋아진 말, 그리고 훈련이 좋아진 말, 이런 말들 한 3마리 정도가 보이는데, 적당선에서 때리고 받치면 이거는 적중하기 어렵지 않다. 거기에 배당의 메리트까지 전 충분히 나올 것으로 믿고 있어서 구경주를 여러분과 한 배를 타고 한번 진하게 승부를 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구경주. 결론적으로 4번 제루엘주는 이번에는 온다. 참고 한 발을 써야 되는 말인데, 페이스가 빨랐던 최근의 경주에서는 올라오긴 오는데 레이스가 끝나 있더라. 이번에는 좀 느리게 흘러갈 경주 편성이라 4번 제루엘준의 추입 타이밍에 딱 걸린다. 4번 제루엘준을 축마로 놓고 승부를 때리겠는데, 9번 마리아고 같은 애들은 쳐다보지 않겠다. 또 다른 노림수 쪽에 방향을 잡고 있다. 민태민연의 승부에 편을 들어봤는데, 박태종 기수가 최근에 제2의 전성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2015년 다승 순위가 문세영이하고 동타예요. 네. 25개씩. 문세영이도 요즘에는 좀 말 타는 재미도 있다고 그래요. 예전에는 상대가 없이 그냥 독주를 했는데, 요즘에는 박태종 선배가 같이 가주니까 자기도 너무 말 타는 게 요즘에 재밌다. 좋을 일이죠. 그렇습니다. 좋을 일입니다. 아무튼 구경주 4번 제루엘준의 박태종이가 타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메인 승부로 준비한 구경주 민태민연의 승부인데요.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10경주 넘어가겠습니다. 1700m입니다. 3군 핸디캡 모두 12마리인데, 이번 경주는 어마어마한 놈, 어마무시한 놈이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5번 대군왕이 나오고 있는데, 김주원 의원은 이번 경주를 대군왕 포함해서 어떻게 보는지 먼저 김주원 의원의 시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군왕의 장거리 준비 과정이 너무 좋았습니다. 예, 장거리를 준비하는 말들은 대체적으로 훈련 강도를 강하게 가져가지 않습니다. 제 장거리를 뛰는데 경주마로서 가장 필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유산소 운동 능력이기 때문에 그 운동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훈련을 이번에 실시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적당한 구보 훈련을 길게 돌려주는 훈련이 유산소 운동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일단 뭐 조교 강도가 직전보다는 다소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장거리를 겨냥한 훈련이었기 때문에 훈련 점수는 100점 만점이고 능력으로도 한 수위라 뭐 어지간하면 대군항은 온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뭐 식경주는 인기마 두 마리가 워낙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이라 뭐 현장 가서 깜빡이 배당 그것만 체크해서 웬만하면 인정하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네, 5번만 대군항 장거리 첫 도전이지만 거리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했다. 뭐 김주원 의원의 설명이었고요. 민태민요. 5번 대군항이 어떻게 탈지가 조금 중요할 수도 있어요. 지금 3월 14일입니다. 앞으로 부산에서 있을 마사이컵 마일 경주를 코앞에 두고 지금 출전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에는 뭐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는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터울이 좀 안 맞아요. 출전 텀이. 근데 최근에 보면은 작년이었나요? 퀸즈 투어에서 조이러키라는 말이 서울에서 뛰고 2주 만에 부산 행군을 강행을 했습니다. 4조 박윤규 마방에서 그 조교사의 의중이었는데 대군항도 아마 요번에 1700을 띄워놓고 다음 달에 있을 부산에 마일컵에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최근같이 뭐 약한 상대들 틈에서 선행을 거의 뭐 앞선을 정리해버리면서 입상을 끌어냈던 대군항이 이번엔 그냥 기왕이면 선두권에 좀 나가질 않고 좀 곱게 타줄 가능성도 분명히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아까 임승준 의원하고 잠깐 방송 찍기 전에 얘기를 했는데 한 2배에서 2.5배, 3배 많게 3배 나올 수 있는 그 깜빡이를 저는 인정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유지경성이 이번에 부담 중량이 올라갔지만 저는 문세영 기수가 안쪽 1702번 게이트에서 앞에 갈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대군항이 차분하게 이제 거리차를 좁힌다면은 직선에서 2마리가 뛸 수 있는 경주가 아닌가. 이렇게 깜빡이 맞건 이번 유지경성을 민태맨이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한 시각을 주문을 했더니 이 방송에서 지금 ARS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본회상 현장 속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주의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워낙에 또 이 성격 자체가 민태민이가 좀 치밀하다 보니까 이 설명을 좀 간단하게 못하고 좀 더 많은 걸 여러분들께 드리기 위해서 방송에서 ARS를 하고 했었는데요. 이해를 좀 해주시고. 대군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망아지 때부터, 목장 때부터 제가 이 말을 아는 말이에요. 한 살 때 1억, 1억을 주고 입도 선매를 한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김태성 마주나 박윤규 조교사나 이 말을 보는 눈이 좀 탁월한 것 같아요. 한 살짜리를 1억 주고 산 정도면은, 데뷔전 때 모습 2등 할 때는, 이랬는데, 그 뒤로 폭발적인 신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대군항이었고. 자, 이번 10경주는 이렇게 할게요. 김주원 의원도 아까 멘트 중에 결국에는 5번, 2번을 인정하자는 쪽으로 멘트가 나왔고, 또 우리 민태민 의원도 방송에서 ARS를 하면서까지도 지금 2번, 5번을 인정하는 쪽으로 나왔는데, 저 역시도 2번, 5번입니다. 특히나 이제 5번만 대군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명이 다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그만하고, 이번 유지경성은 지난번에 혼합상군 편성 아니었습니까? 헤이킨의 후주 퍼펙트입니다. 국산마 편성이었으면 용서가 없었을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들었고, 같은 문세영 기수도 역시 같은 생각이더라고요. 이번에는 대군항 빼고는 진짜 국산 3군에서 뭐 뛴다 하는 애들이 없어요. 아마도 의도적으로 얘네들이 지금 2마리가 나온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깜빡이 한 방 주려고. 근데 지금 배당이 지금 특히나 이번 애가 3군 편성이 3개예요. 3개다 보니까 얘네들이 분명히 다른 데로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군데로 나오는 거는 그냥 깜빡이 한번 맛봐봐라. 의도 같기도 하고. 아무튼 자, 이거는요, 이번 10경주는 이렇게 할게요. 맞추고 레이스 경마방송 깜빡이 한방 추천 경주로. 이해 없죠? 네. 깜빡이 한방 추천 경주로 해서, 저희들의 이름을 걸고, 뭐, 배당이 몇 배가 나왔든지 간에, 이번 경주는 한 방으로 들어가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10경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800입니다. 2등급 경주 모두 14마리가 출전하는데, 이번 11경주는
우리 또 민태민연의 준매인 승부입니다. 어떠한 상황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어떠한 판단으로 이번 11경주를 준매인으로 준비했는지는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고, 먼저 김주원 의원의 시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마 당산대협이 사실 닦아놓고는 직전 정도의 조시는 못 보이고 있어서 다소간의 불안감도 분명히 있습니다. 부담 능량도 올랐고요. 하지만 직전에 보인 그 파괴적인 거름, 그게 머릿속에서 당체 잊혀지질 않습니다. 이번에 뭐 강급된 말도 있고 다소 편성이 빡빡한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 막상 뚜껑 딱 열어놓고 보면요, 될 만한 말 찾기가 더 어려운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 증량 의식하지 않고 문세영 기수가 직전과 같은 말머리만 침착하게 해준다면 충분히 입상권 한 자리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김주원 의원은 이번만 당산대협, 부담 증량이 좀 올라갔어도 능력대로 본다 좀 말씀을 주셨고, 저는 일단 10번마 1003이요. 얘가 지금 말이 안 좋았었습니다. 지난 1월 달에도 다리 쪽이 좀 안 좋았고, 또 조교 때 굉장히 끄는 습성이 심해서 또 이쿠야스가 당시에 조교를 하다가 끌려버리는 등 여러 가지로 상황적으로 안 좋았던 게 10번 1003인데, 요번에는 최범현이가 끌리지 않고 준비까지 잘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에 절전으로 인해서 인기도에서 좀 밀릴 것 같은데요. 요번에는 조금 더 관심권으로 끌어올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10번 1003입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서 민태민 의원이 준매인 승부로 정한 11경주 승부의 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경주가 이제 준매인 승부입니다. 14마리가 출전하고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책에다 오두마번을 잡을 때 너무 쉽게 잡았어요. 5마리가 딱 잡히더라고요. 당산대협을 머리로 잡지 않았습니다. 여기 정말 조건 좋아지고 때마침 훈련이 잘 만들어 나오는 노림수마가 하나 있고요. 당산대협은 아까 김주원 의원이 잠깐 일말의 불안감을 얘기했는데, 훈련도 그렇고 일단 4kg가 늘었다는 거, 부담이 좀 늘었다는 게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착으로만 돌려놓고요. 충만은 인기도에서 밀려 있습니다. 확실하게 밀려 있는 놈 놓고 가는데, 한 가지 또 여러분께 요즘 경마가 좀 제가 상승세를 타다 보니까 가리고 이런 거보단 좀 더 오픈을 해서 많은 분들하고 함께 하고 싶은 욕심인데, 자, 정상누리 7번 있죠? 저는 이마필 여러분께 확실하게 좀 잘라 드릴게요. 왜냐면 앞다리를 전형적으로 찍어뜁니다. 그래서 장거리 안 될 줄 알았는데 장거리에서도 입상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마필이 요번에 직전 뛰고 나서 우전지 부종을 알았어요. 근데 병력을 보니까 예전부터 앞다리를 찍어뛰는 단점 때문에 그 앞다리, 오른쪽 앞다리 쪽이 계속 지금 질병을 달고 사는 상황이에요. 그런 마필이 지금 58까지 부담 중량이 늘어났다라면은 요거는 까딱 잘못하다가는 말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볼 때 승부에 대한 의지도 약하다는 판단이 설 뿐더러 상태가 공백 갖고 나와서 베스트가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인기 한 축을 담당할 7번 정상누리를 완전히 걷어내고 또 다른 인기마 당산대협도 후착으로만 보는 승부다. 자, 11경주 당연히 배당으로 때려야죠. 진하게 한번 배당으로 한 구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상누리는 자르고 당산대협을 덜 보고 뭐예요? 뭘로 건너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더 이상 캐내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58을 이번에 달고 나온 2마리 모두 덜 보는 상황에 7번 정상누리는 완전히 잘라버리고 이번 당산대협을 안고 가지만 또 다른 노림수가 있다, 걸렸다. 준매인 승부의 변을 들어봤는데요. 많은 성원과 민태민 의원의 준매인 승부,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경주입니다. 2000m입니다. 1등급 경주. 모두 7마리가 출전하는데, 이번 경주는 원래 32조의 과천대감, 그리고
31조의 클린업 조이죠. 네. 두 마리가 모두 지금 등록만 해놓고 안 나와버렸습니다. 이유를 알아보니까 클린업 조이는 발주가 안 돼서 발주 때문에 못 나왔다. 또 과천대감은 준비하다가 발통 쪽이 좀 이상이 생겼다. 그래서 못 나왔다. 그러면서 7마리가 돼버렸고 보나마나 이건 뭐 문세영의 이번 담양축제가 압도적인 인기로 팔릴 것 같은데 먼저 김주원 의원은 이번 경주를 어떤 시각으로 보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액면으로는 담양축제가 단연 1순위로 평가 내려볼 수 있는 인기마 비르긴 합니다만 저는 7번마 운검을 더 좀 재밌게 보고 싶은 경주입니다. 직전 2월달 이 터프인이 들어왔던 경주에서 제 1등급 첫 도전에 나섰고 조기 성과는 거뒀다라고 보고 있어요. 강자팀에서도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뭐 말씀드렸다시피 클린업 조이나 과천 대감 나왔으면 대가리 팔릴 수 있었던 강력한 인기 마필들이 모조리 다 빠져있는 다소 헐거운 1등급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직접 모인 경주력만 뽑아내도 여기선 충분히 명함을 내밀 수 있는 말이 운검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주원 의원은 7번마 운검을 관심만 1순위로 본다. 네. 추천해 주셨고 민태민 의원. 클린업 조이하고 과천대감이 몇 배 나올지가 좀 궁금했던 사실 그런 레이스였는데 단양 축제가 이제 올대가리로 팔리는 상황입니다. 운검이 인기마가 당연히 될 것이고요. 자, 하지만 민태민은 여기 점핑으로 지금 출전을 했네요. 1번 셔피선트 에비던스를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휴양 5월달 뛰고 나서 공백 갖고 와서 말이 좀 안 좋았다가 직전부터 말이 좀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지난번에 배당 낙건으로 여러분께 한번 추천을 드려봤는데 아직은 좀 모자랐던 것 같아요. 자, 주기를 미뤄가면서 말을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지금 2군 레이스가 있음에도 1군 레이스를 온 것도 좀 수상한 부분이고 그와 맞물려서 초강자였던 클린업 조이라든가 과천대감까지 지금 취소가 돼버리는 조건이라면은 1번 셔피션트 에비던스가 오히려 홀가분한 부담 중량 속에서 승부를 바로 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어차피 얘도 1군마야에서 강급이 된 말이라서요. 저는 점핑으로 보지 않습니다. 핸디는 훨씬 잘 받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서 셔피션트 에비던스 2군 가서 높은 부담 받느니 1군에 온 이유는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네, 좋습니다. 레이팅 점수 95점이죠. 근데 여기가 지금 101점부터 140점까지 출전하는 1군 경주라서 점핑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점핑이 맞나요? 예. 아무튼 좋습니다. 일반 서피던스 에비던스 공백 이후에 회복세를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 민태민의 관심마로 추천해 주셨고 저는 이번 담양축제예요. 아까 잠깐 민태민이가 클린업 조이와 담양축제 이거 몇 배나 나올까? 이제 이 경주가 요즘에는 이 경주뿐만 아니고 모든 경주가 이제 출마 등록이 되죠. 한 주 전에 볼 수가 있는데 저도 그 한 주 전에 등록된 경주 1군 경주를 보고요. 클린업 조이의 과천대가 한 방 때리고 6번을 받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도 그 고민을 했어요. 3번까지 하면 똘똘말이 되겠다 싶어요. 그 고민을 했는데 클린업 조이가 발주 때문에 못 나와버리고 과천대감이 발통 때문에 못 나와 같이 발주 발통 때문에 못 나온 상황에 이번 담양축제인데 열심히 하는 애한테는 운도 따르더라고요. 문세영이 또 1군 상금 그냥 거저 먹겠다라는 느낌이 주고 있습니다. 월요일날 문세영이가 준비 한번 해봤고 또 느낌 잘 받고 있고 최근에 보였듯 상승세 성장을 보이고 있고 이번 담양축제 또 2000m라는 경주 거리도 뚝심으로 뛰는 얘한테는 좀 어울리는 느낌이라서 저는 이번 담양축제 당연 우선 관심마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14일 토요일 마지막 경주입니다. 1300m고요. 2등급 경주 모두 14마리가 출전하는데 자, 마지막 경주가 또 2등급 1300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상위군 경주 단거리. 요즘 편성이 그래. 맨날 그 마지막 경주를 상위군 단거리로 편성을 해놓으면서 굉장히 좀 그 이변 가능성을 일부러 열어놓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런 편성을 지금 짜고 있는 게 지금 최근에 그 마사의 계획 패턴인데
먼저 김주원 의원은 이번 경주를 어떻게 보는지, 어떤 시각으로 보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아예 배당을 한번 노려보려고 마음을 먹었던 경주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악병마, 피린 1번마 월드장을 이번에 세게 봅니다. 이 월드장은 타봤던 기수가 타야 능력 발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타봤던 기수가 박태종 기수죠. 이번에 다시 올라왔고, 일단 1번 게이트는 분명 월드장한테 안 좋아요. 대략 외곽이 훨씬 더 나을 수 있는 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이유는 선두권이 무조건 무너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선두권에서 누구 하나 버틴다 하더라도 걸음이 쫙쫙 나오면서 버티는 경주가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까먹으면서 버티는 경주이기 때문에 월드장이 안쪽 게이트에 모래 맞고 뒤로 좀 처진다 하더라도 라스트에 이 끄는 것만 잘 잡아내면서 컨트롤 해주면요. 예, 작년 11월 달에 젠터너리와 동반 입상을 했을 때의 그림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 인기도에서 많이 밀려 있을 것 같은데 1번마 월드장에 취입한 발 배당으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주원 의원은 마지막 경주는 추입 변수, 선두권 자체가 위험하다. 막판 날라올 한 발 추입으로 날라올 1번 월드장의 선전 가능성을 짚어주셨고요. 민태민 의원. 글쎄요, 일단, 앞선이 경합을 할 수는 있는 경주예요. 분명히 있는 경주고, 월드장이 저는 이제 오기 전에, 그보다 조금 더 앞선에서 선행마 뒤를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죠. 그런 말들 중에서, 솔직히 인기 많은 파워 챔피언 세게 보는데요. 조금 더 배당의 메리트를 좀 안고 있다라면은, 승분전을 치르는 8번마 진격의 여왕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직전에 말 타는 거 보면 이쿠야스 기수가 그 끄는 걸 잡기 위해서 59를 달고 외곽으로 시종 말하고 말의 힘을 제어를 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그레이스보다 여기가 많이 빠를 겁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많이 힘을 제어하지 않고 그냥 살짝만 제어를 해도 오히려 말하고 이 싸우는 그런 부분에서는 직전보다는 오히려 전개가 더 편하다는 판단이고 이번에 지금 부담 등량이 53.5로 다운이 됐어요. 그리고 김옥성 기수라 한다면은 이런 말들 철저하게 아구 힘으로 잡아놓고 말머리 해줄 수 있는 임승규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저는 이런 말, 끄는 말들, 기대는 말들 이런 건 김옥성 기수한테 걸리면 얄짤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8번 진격의 여왕이 재밌는 복병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민태민 의원은 반대로 선두권에서 버틸 수 있는 말 8번 진격의 여왕을 추천해 주셨고 저는 마지막 경주는 문세영이가 책임져 준다고 봅니다. 10번 막 파워 챔피언인데 이건 예상을 하기 위한 관심마가 아니고요. 실전 배팅을 위한 제가 관심마로 말씀을 드리는데 실전 배팅에서의 축이 있냐 없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축이 한 마리가 있으면은 뒤에 세 마리를 가져가도 세 마리면 끝나는데 믿고 가는 축이 없으면은 뒤에 세 마리가 또 엮어야 되기 때문에 예속군역이 돼버려요. 그래서 실전 배팅에서 딱 중심을 잡아줄 축이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10번마 파워 챔피언 문세은이가 축 역할을 해준다고 보고 있고 또 얘가 작년도 2014년도 마일컵 출신 아닙니까? 부산 내려갔다가 마일컵을 뛰고 아주 절전을 치렀죠. 그 뒤로 말이 오버가 되면서 수송 스트레스 이런저런 이유로 오버가 되면서 그 뒤로 일반 경주를 2번인가 뛰었을 거예요. 그리고 외부 휴양을 갔다 왔는데 완벽하게 체력적으로 회복을 하고 돌아와서 최근에 일치월장 늘어난 기량 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교 때 모습이라든가 마방 분위기라든가 또 월요일날 조기해봤던 문세영 기수의 어떤 그 느낌이라든가 완벽하게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1300m 이 정도면은 충분히 문세영이가 배팅의 중심을 잡아준다. 10번 파워 챔피언을 충마로 해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월 14일 경주, 토요일 경주, 화이트데이가 끼어가 있는 경주 마무리했는데요. 방송을 하는 내내 상당히 좀 즐거웠고, 정말 느낌이 좋았습니다. 또 양옆에서 정말 열정적이고 참신한 두 분, 말씀 좋았고요. 느낌도 좋았고요. 부디 이런 좋은 내용들을 갖고 여러분의 항구라와 연결시키는 하루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3월 14일 토요일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